그러면 이런 실적 증가가 더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크로의 변화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서 매크로의 변화도 뭔가 우리나라 증시에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 판단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좀 뜬금맞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최근 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연준 의장이 누가 된다, 뭐 5월에 6월에 누가 된다, 뭐 그게 매파냐, 뭐 비둘기파냐,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과거로부터 쭉 한번 보자는 거죠. 긴 어떤 장기 시계열로 보죠. 잘 보시면 2000년 이후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것처럼 크게 갑자기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그죠? 갑자기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크게 상승했다가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이죠. 근데 이제 동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혼란스러운 건데 우리는 과거의 흐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많이 올라오면 빠르게 떨어지네. 그죠? 많이 오르면 빠르게 떨어지네라고 일종의 그런 기대를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도 2002년 뭐 2003년 이럴 때도 빠르게 올른 다음에 그다음에 빠르게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전망할 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서서하게 떨어진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찍으라면 여러분 뭘 찍으시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 과거처럼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예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죠? 닷컴 버블이 터져서가 가장 큰 원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2007년 이후로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거의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겁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그건 서브프라임 때문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1999년 아니요.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 그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이에요. 즉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위기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향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위기가 없으면 빠르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위기를 예상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동결 수준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은 미래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얘기하냐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국의 주식, 나스닥 주식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멀티플이 높고 그리고 뭐냐면 빠르게 떨어질 때 결국엔 그런 쉽게 말해서 그동안 올랐던 주식 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면요. 이제 투자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보다도 다른 주가가 좀 덜 오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덜 올랐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다른 회사들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나스닥보다도 다른 예를 들어서 다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단 말이죠. 이런 변화, 이런 자본시장의 큰 변화를 읽으시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투자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전 보는 겁니다. 그런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S&P 500 지수와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 주식과 S&P 500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지난해부터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훨씬 더 S&P 500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신흥국의 주가가 더 좋다고요. 미국보다.
그 이유는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거를 지나서 이제 완만하게 하락하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신흥국을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어쩌면 자금의 변화일 수도 있다. 즉 미국만 쉽게 말해서 미국만 투자하다가 이제 야 미국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금리가 계속 빠르게 떨어지면 그래 미국 계속 사자 이럴 수 있는데 미국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야 덜 오른 데는 어디야? 덜 오른 회사는 어디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고 사실 기대보다도 더 금리 하락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또 변화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상황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미국의 에쿼티 인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느냐 보세요. 인터내셔널 스톡 쉽게 말해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자금보다도 미국을 그동안 엄청나게 사왔잖아요. 그죠?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니까 그래 미국이 최고지 하면서 다 미국으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야, 여기 더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그래프가 그동안 누적된 그런 결과치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AI는 투자는 지속될 건가 아니면 버블인가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인데 빅테크 회사들이 캐펙스 증감입니다. 캐펙스를 얼마나 결국엔 뭐냐면 반도체 수요자들이 누구예요?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이 과연 돈을 얼마나 쓰냐를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가 이렇게 증가된다고 보는데 뭐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업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은 절대라는 말은 팩해요. 기업은 굉장히 확률이 높게 한 번 투자한 거는 쉽게 말해서 뒤로 물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개인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투자에서 손을 뗄 수도 있어요. 의사결정이 좀 자유롭죠. 근데 기업은요. 내가 AI 쪽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2025년까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안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자한 거는 예를 들어서 수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매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경영자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케인즈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애니멀 스프릿이라고 그래요.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은 뭡니까?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돼. 참아내. 이겨내. 이거 건드리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닿더라도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터지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하는 기업들이요. 코카콜라. 여러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업이 영속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부침이 심한 겁니다. 투자를 중단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해요. 끝장 볼 때까지. 그래서 대박이 터지거나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AI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단계예요. 절대 물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AI 쪽은 버블이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투자는 더 많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투자를 멈추지 못합니다. 어떤 기업이고 한 번 시작했으면. 이 중에서 이제 망하는 회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도체만 팔면 됩니다. 우리는 전선만 팔면 돼요. 우리는 원전만 지어주면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버블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고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기업의 투자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또 이제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26년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예요. 그럼 몇 년입니까? 2023, 2024, 2025 3년 동안 애플의 주가가 15달러에서 거의 200달러까지 올랐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3년 동안.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기간 772일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까? 10배가 오르는 기간 동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하락한 기간이 무려 36%에 달합니다. 36%의 기간 동안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고요. 엔비디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 무조건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반도체 좋아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샀어요. 근데 계속 오를까요? 아니요. 떨어져요. 그런데 이 떨어질 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엔비디아 팔았어요. 주가가 조금 떨어질 때 엔비디아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 상승을 다 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락할 때 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원칙을 지키세요. 네. 과도하게 떨어지면 팔아야죠. 그런데 그 이상 빠지지 않으면 참아내고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린 기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2배가 올랐습니다. 100% 오른 거니까.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느냐. 그런 지점에서 지금 오른 게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줘서 오른 거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제 큰 어떤 자금의 흐름상 대한민국의 주식 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볼 가능성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 보고 있는데 아니 물론 뭐 하루 이틀 뭐 외국인이 순매도가 증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큰 흐름을 읽으셔야죠. 그 흐름상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투자할 때고 한국의 주식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부동산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변화. 어쩌면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실 거예요. 변화는 뭡니까? 변화는 제가 볼 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회가 생깁니까? 내일이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럼 희망이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찾으세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미래보다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변화할 거야.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동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이 진심 어리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이 변화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주인공이 그래서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좋아집니다. 네. 그동안 잘 되는 사람만 계속 잘 되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원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지금의 시장의 변화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계속 응원드리고 또 이런 중요한 변화들이 또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버선발 들고 열심히 뛰어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